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황 대처 면접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면접을 합격하고 나서 되게 고민이 엄청 많아졌어요. 면접을 합격한 게 아니라 서류를 합격하고 나서 고민이 많아졌는데 왜 고민이 많아졌냐 하면은 사실 되게 오랜만에 보는 면접이기도 하고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어떤 면접을 보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이번에 또 이스타 항공에서 아마 이 전 채용부터 시작한 면접 방식 같은데 상황 대처 면접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 면접의 구조를 좀 미리 파악해 본 다음에 예상 질문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또 면접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이 영상 노션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한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같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은 이제 면접 방식을 한번 적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면접 방식은 그룹 면접 10분, 개인 면접 20분, 총 30분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예를 들어서 뭐 6명 정도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흔히 말해서 저희 그 학교에서 예전에 대학교에서 많이 했었던 그 팀플 과제 있잖아요. 그런 팀플 과제 하나를 하는 느낌으로 하는 그룹 면접인 것 같고요. 그 개인 면접은 이제 저희가 항상 항공사 면접 가면 보는 그 개인 면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면접관 분들 계시고 보통 한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3분이 이제 개개인별로 한 분씩 한 명씩 자기소개하고 관련해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물어보는 그런 형식의 개인 면접이 20분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총 30분간 이루어지는 면접의 형태고요. 그룹 면접 같은 경우에는 10분 동안 진행되는데 이제 그룹 면접, 미션 과제 부여 그리고 조별 논의 8분, 조별 발표 2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10분이라는 시간이 저는 되게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0분 되게 타이트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룹으로 또 이제 10분 동안 어떤 걸 과제를 부여하고 이걸 미션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역할 분담을 초반에 되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과제가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역할을 분명하게 나눠야 이게 또 효율적으로 그룹이라는 게 돌아가잖아요. 조별 논의 시간이 이제 8분이 주어지는데 제 경험상 이제 토론 면접이나 아니면 그룹 면접을 봤을 때 사실 리더가 항상 필요했습니다. 뭔가 리더 없이 가는 것도 좋은데 웬만하면 이제 리더라기보다는 어떤 뭐 논의 과정을 적는 서기라든지 아니면 미리 발표할 사람을 정한다든지 이렇게 그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주제로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뭐 개인들마다 이제 성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효율적으로 그 발표 준비를 하는 조들을 보면은 항상 역할 분담을 먼저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조별 발표가 있죠. 2분 내의 발표 되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한 명이 발표를 하는지 두 명이 발표를 하는지 아니 뭐 조원들이 다 같이 발표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2분이라는 시간은 예를 들어 뭐 면접자들이 6명 그룹이 6명 있을 때 6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한 5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2분 정도의 발표 시간이면은 발표자 한 명을 정해서 그 한 명이 발표를 하는 게 조금 더 그림이 괜찮지 않을까. 좀 그 분위기가 더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 발표에 대한 분위기나 아니면은 그
형식이 괜찮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 면접이 이루어지고 개인 면접 같은 경우에는 20분을 보게 되는데요. 상황 제시 및 이력서 기반 개인 질문. 개인 개별 답변.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 원래 보던 그 실무 면접 유형과 비슷한 개인 면접인 것 같고요. 상황을 제시한다고 하는 게 저는 뭔가 불안한데 어떤 상황을 제시해 주실지 되게 예측이 안 가면서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네요. 뭔가 기내 상황을 제시해 주시는 걸지 아니면은 뭐 제 이력서에 관한 내용 관해서 뭐 상황을 제시해 주시는 걸지 아마 이 상황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롤플레이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고객이 이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질문 있잖아요. 저희 항상 이제 항공사 객실 승무원 준비하다 보면은 받게 되는 그런 질문들, 그런 상황을 제시해주는 롤플레잉 관련 상황을 제시해주시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개괄적으로 이제 상황 대처 면접에 관련해서 그 구성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정도 구성은 여러분이 이제 대략적으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저도 항상 이제 이런 자료를 찾아볼 때 되게 고민인 게 많이 이제 검색하다 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뭔가 조금 신뢰도가 낮은 정보일 수도 있고 이게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제 이런 준비를 할 때 이제 챗GPT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AI 툴이라서 이제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아서 상황 대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챗GPT는 그 상황 대처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뭔가 그 계속 학습을 시켜주면은 나의 상황에 대한 학습을 시켜주면은 조금 더 답변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객실 승무원의 준비 중인데 상황 대처 면접이라는 구조의 면접을 하게 됐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단계적으로 알려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질문을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일단 저의 그 상황을 먼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질문,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단계적으로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다량의 정보를 이제 찾아주잖아요. 이 AI 툴이.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스케줄을 짜서 어떤 것부터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될지 좀 한눈에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꼭 단계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객실 승무원 상황 대처 면접은 실제로 승무원이 될 경우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면접입니다. 아래와 같이 5단계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걸 추천할게요. 5단계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여러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1단계, 자주 나오는 질문 유형 파악하기. 객실 승무원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 대처 질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응대 상황, 팀워크 상황, 위기 안전 상황, 예상치 못한 요청.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기내식에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을 때, 이게 만약에 불만이 되게 커져가지고 고객이 막 이제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저희는 그룹을 나눠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예를 들어 뭐 한 명은 갤리에 가서
어떤 대체품을 찾는다든지 한 명 고객을 이제 진정시키고 다른 승객분들한테 이제 뭐 동요를 좀 그 막는다든지 이런 역할 분담이 좀 잘 이루어져야겠죠. 위기 안전 상황, 이 상황도 되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고 현실에서도 되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내에서 승객이 갑자기 아프다고 할 때나 아니면 쓰러지셨을 때 보통은 이제 저희가 승무원분들이 기내에 이제 뭐 1차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되게 심각한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나 아니면 그 응급처치 가능한 인력을 먼저 이렇게 다른 승객분들의 중에서 그런 인력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확보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뭔가 상황 대처 면접에서 어색한 모습 없이 되게 준비된 모습으로 좀 면접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2단계 스타 구조로 답변 정리하기. 이게 스타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ituation, task, action, result 이렇게 상황 설명을 먼저 하고 task 본인의 역할을 알고 action 이제 실제 행동한 다음에 result 결과와 배운 점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발표자가 되면은 이런 스타 구조로 예를 들어 뭐 기내 상황에 대한 대처 면접이었을 경우에 이런 스타 기법으로 좀 논리적으로 답변을 전달을 하면은 되게 답변이 좀 구조적으로 잘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 실제 경험 중심으로 답변 만들기. 요거는 이제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이 3단계는 달라질 수 있겠죠. 아마 챗GPT도 이제 뭐 학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접 상황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예시를 잘 만들어 두라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 예상 질문 리스트로 실전 연습. 아래 예시 질문으로 모의 면접처럼 소리내어 연습하세요. 저희는 이제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뭐 스터디를 하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실전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제 상황상 스터디를 자주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뭐 학원을 지금 당장 이제 등록해서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 준비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예상 질문 리스트 보통 이제 뭐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쌤들께서 많이 뽑아주시고 스터디 다니면 이렇게 준비를 많이 각자 해오기 때문에 다량의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질문, 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때 체크 포인트, 안전규정 안내, 유연한 대응.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죠. 안전규정을 사실 저 같으면 이거는 외워갈 것 같습니다. 이스타 항공의 안전규정을 조금 외워간 다음에 이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기내 상황에서는 사전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으면 이 안전 규정을 좀 안내 사항을 조금 외워서 이 부분을 먼저 승객한테 안내하는 상황 롤플레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 대신에 뭐 유연하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좀 마스크가 이제 숨 쉬기 불편한 승객일 수도 있으니까 그 승객한테 좀 널널한 마스크 예를 들어서 보통은 이제 뭐 KF94 마스크 같은 걸 많이 착용을 권장을 드리는데 좀 숨쉬기 편한 마스크 착용을 대체품을 제안해드린다든지 이런 이제 유연한 대응까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와 협력이 필요한 상황 이 부분도 오늘 제가 주호다라는 분의 유튜브를 봤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이스타항공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퇴사하신 지금은 현재 유튜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잠깐 하나의 비행 동안 이제 다른 분들하고 동료분들하고 잠깐 이제 다시 복귀해서 승무원 체험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 팀으로 갈 때 되게 협력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면세품 판매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내 유료 상품 판매할 때 그 승객이 분들 안 계신 그 승무원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공간, 갤리라고 하나요? 그 갤리라고 하는 공간에서 승무원분들 준비하실 때 되게 공간은 비좁은데 챙겨야 할 사항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이외에 이제 구매하고 난 사후 처리해야 되는 영수증이라던가 아니면 정리하는 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뭔가 협력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 상황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다른 전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갈등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뭔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큰 갈등도 있었고요.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갈등 상황도 있었는데, 이때도 어떤 식으로 본인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갈등이 커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객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동료끼리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좀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본인만의 갈등 해소 과정이라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잠깐 이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커피챗을 잠시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불가하면은 좀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힘드셨냐?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저한테 문제였냐? 이런 걸 좀 피드백을 요청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다시 조심하면서 잘 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들어가면 바로 신입사원이잖아요. 신입사원이다 보면은 사실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좀 이렇게 뭐 혼나더라도 그걸 잘 이겨내고 극복하려는 그런 자세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예의 바른 거는 이제 두 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팀원들이나 동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인 고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잘해야 고객들한테도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예의 바른 자세 이런 걸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수로 고객의 음료를 쏟았을 때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 머리 아픈 상상인데요. 제가 사실 이런 실수를 가끔 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그랬고, 어떤 이제 그 연회 아르바이트 행사 했을 때도 되게 그 양복 입으신 고객님한테 이제 음료를 쏟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고객님께서 좀 젠틀하신 편이었어서 잘 넘어가 주셨는데,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런 실수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진심 어린 사과. 이게 되게 별거 아닌 표현 같지만 목소리 톤에서나 표정에서나 이 사과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그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제 누군가 제 바지에 뭐 음료를 쏟았다거나 했을 때도 이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표정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속한 대처. 사과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고객님 뭐 이제 음료를 이제 많이 쏟았을 경우에는 주변부를 이렇게 그 재빨리 이렇게 치워드릴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잠시 뭐 말릴 수 있는 그런 도구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것도 이제 준비해드리고, 그리고 세탁비를 어떻게 뭐 이렇게 드리겠다든지, 어떻게 보상을 이제 아마도 이것도 이제 보상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제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보상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기내에서 좀 준비된 상품 중에, 재고가 남는 상품 중에 좀 고객님이 만족하실 만한 상품을 드린다든지 약간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제 맘대로도 할 수는 없겠지만 사무장님이나 아니면 그 선배분들한테 여쭤보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점 이렇게 연습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연 상황에서 승객이 화내는 경우,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매번 만나게 될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뭐 제주도 가는 항공기 탈 때마다 저는 되게 지연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항공기 내부에서도 좀 지연이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제주도 갈 때 이제 바람이 되게 심하게 불거나 아니면 악천후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상원대처 면접에서 되게 중요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기출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질문 리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승객이 화가 났을 때는 사실 이 경우는 진짜 매번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호텔에서 일도 해봤고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그리고 전시회 매표소에서도 일을 해봤고 고객을 대하는 이 서비스직 경험이 꽤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좀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좀 격앙된 승객을 응대할 때 격앙된 고객님들을 응대할 때는 항상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공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도 약간 예전에는 약간의 어떤 T 성향이 있어서 뭐 아까 T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가 T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공감보다는 해결을 좀 우선시 했었던 그런 성격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승객이나 고객마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고객들을 상대했을 때 중요했던 거는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왜 승객이 화가 났는지 지연된 상황 때문에 고객이 뭔가 다음 일정을 놓쳤겠죠? 아니면은 그냥 지연된 상황이 짜증났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어떤 부분에 화가 나셨는지 먼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좀 차분하게 앉아서 고객님들이 화난 상황을 좀 많이 화를 내시더라도 이렇게 막 크게 동요하지 않으면서 좀 공감을 표현해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 공감 표현에는 되게 중요한 게 쿠셔너라고 하죠. 쿠셔너. 이 쿠셔너도 사실 학습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온 김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승객이 화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쿠셔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려줄 수 있어. 쿠셔너가 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되게 좋죠. 감정 공감, 진정 유도. 감정에 공감하기. 예를 들어 어떤 승객분이 이거 왜 이렇게 지연되는 거예요? 저 빨리 다음 일정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이거 좀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뭐 저희가 모든 걸 책임질 수 없는 입장이지만 특히 저희는 만약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면은 한낱 신입 사원일 뿐인데 저희가 뭐 이렇게 보상을 해드리는 거에 관여를 크게 할 수도 없고 되게 제한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객실 승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 감정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쿠셔너. 이거 쿠셔너 같은 건 많이 외워두고 가시면은 그 상호대처 면접에서 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객님들의 감정을 이해한다든지 상황을 이해한다든지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뭔가 유화적으로 태도를 좀 저의 태도를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뭔가 상황이 좀 정리가 된 다음에는 일단 감정을 공감을 해드리고 진정이 좀 되셨다 싶으면은 네, 그런 부분 먼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향후에 좀 피드백 해가지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연 상황을 되게 불편하셨을 텐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하고 이제 좋은 여행 되십시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라든지 이런 그 마지막에 이런 멘트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승무원분들한테 그 비행기 내리기 전에 들으면 저는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행 전부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행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 뭐 대부분 뭐 비즈니스 승객도 있으시고 그러시겠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좀 더 좋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는 그 순간부터가 저는 이제 여행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공항에 가는 순간이죠. 사실 공항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그때 느끼는 어떤 대부분의 어떤 경험들이 특히 비행기 안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느냐 이게 여행에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객실 승무원이라면은 이런 고객님들이 어떤 기분으로 그 비행기를 나설 수 있게
해야 할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표현. 이거는 되게 사실 사과도 되게 서비스 이런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서는 제 잘못이 아니면은 굳이 사과를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일상생활에서는. 하지만 이제 이 일상생활이 아닌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제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사과를 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 책임이 아니더라도 제 책임이 되는 상황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직접적으로 공손한 사과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혹은 제 설명이 좀 부족해서 고객님께 좀 잘 닿지 않았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를 드리면서 책임 회피 없이 진정성 있게. 사실 사과를 받을 때 얼마 전에 제가 옷가게를 가서 이제 옷가게를 갔는데 어떤 직원 응대 방식이 그렇게 엄청 친절하진 않았어요. 뭔가 마감 시간이 이제 왔는데 그거에 대한 안내도 뭐 따로 없었고 그래서 좀 어떤 불편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사과를 해주시지도 않았고 뭐 하셨는데 저희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그런 사과를 받으면은 되게 제가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걸 겪더라도 되게 직원분께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주시면은 그냥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고객님들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더 세심히 확인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주의하겠습니다. 책임 회피하지 않는 태도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이런 쿠셔너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 제시나 상황 설명. 사실 이 3번은 먼저 감정 공감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진 이후에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상황 설명 시작 전 해당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은 어떠실까요? 이렇게 다른 대체 제안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감정 정리 유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감정이 격앙되었을 때 어떤 그 격앙에 대한 공감을 함께 해드리고 그리고 또 대처 방안이나 아니면 신속한 대응을 한 이후에 마지막에 마무리 및 재확인까지가 이제 이루어져야 그 고객님께서도 그 불편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좀 가라앉으시겠죠. 그래서 다른 탑승 시는 더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내리시기 전에 또 뭐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이런 또 확인 한번 해주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약간 이런 거 되게 좋죠. 쿠셔너 표정 톤의 3박자 미소 차분한 말투 공감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훨씬 커진다고 하네요. 되게 팁까지 주고 뭔가 챗GPT가 이렇게 저희한테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사과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은 고객님들도 그냥 이럴 거면 왜 사과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약간 차분한 말투. 방금 전 좀 차분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고객님들한테 좀 이렇게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그리고 미소 잃지 말아야 하죠. 항상. 저도 방금 이제 웃으면서 이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쿠셔너 공감 행동이 한 세트로 이어지면 베스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뭐 힘든 불편 겪는 상황이 있으면은 이렇게 쿠셔너를 활용해서 좀 정리하는 연습. 그리고 상원 대처 면접에서도 이 쿠셔너를 그냥 이미 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뽑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상원 대처 면접을 이렇게 입사하기 전에 어떤 서비스 연습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준비하시면 좀 더 즐겁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5단계는 항공사 맞춤 답변으로 다듬기.
이스타 항공이라면 LCC 특성상 빠른 판단력, 한정 자원 내에서의 효율적인 응대 강조 이런 걸 또 강조를 해주고 있네요. 답변에 이스타 항공처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는 항공사에서는 이라는 브랜드 특성을 녹이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챗GPT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면접 답변을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어떤 그 답변을 하면은 그 답변에 대한 근거가 좀 명확해야지 항상 면접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근거가 불분명한 답변을 하면은 면접관 분들도 좀 갸우뚱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근거가 좀 명확한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걸 저도 선호를 하고 면접관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사원대처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알아봤고,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쿠셔너를 좀 다양하게 연습을 많이 해보고 준비를 해간다면은 면접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